여론조사 지지율 한번 볼게요. 웬만하면 떨어지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실제로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 날 리얼미터 조사는요. 민주당 지지율이 32.2%에서 35.3이 됐고요. 문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리얼미터한테 뭔가 기분 좋기가 좀 흔치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27.3, 민주당은 35.3. 그래서 8% 정도로 벌어졌거든요. 그 전주에 지지율이 1% 차이밖에 안 났어. 이런 상황이고요. 또 오늘은 갤럽이 우리를 마음에 안 들게 앞뒤다만 결과만 놓고 이야기할게요. 민주당 지지율 35%, 국민의힘 17%. 이 두 당의 격차는 18%입니다. 민주당이 떨어졌고 국민의 지금도 떨어졌어요. 근데 언론들이 어떻게 헤드라인을 잡았냐면 문 대통령 부정평가 늘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져로 잡더라고. 같이 떨어졌는데 왜들 그래.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죠. 저 집구석 지금. 추미애 그렇게 흔들면 또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져. 이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이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메시지 내는 걸 하지 말라고 했었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었어. 그때 지지율 올라갔다니까요. 뭘로 흔들어도 안 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과 연과의 사이보다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17%인데 양당 격차 18%야. 더블 스코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떨어졌다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언론 헤드라인을 달았지만 실제로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 지임에 2배하고 더 넘는 거예요. 2배하고 1%가 남아. 뭐 물론 그게 원희룡 지지율이죠. 그러니까 리얼미터도 그렇고 지지율이 실제로 지금 지지율 나쁘지 않죠.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나쁘지 않은데 여기 이제 언론들은 왜 그럴까요, 진짜? 일단은 그 언론에 아직까지는 광고주가 있잖아요. 우리 항상 매달 내준 광고주에게 따른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번에 그 우리 광복 회장님이 대구에서 한 말 있는데,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은 계속 친일파잖아요. 친일파로 가는 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런 쪽을 무지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현재 있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만들고 해야지만 자기네들이 뭔가 있다는 거지 이제. 그런 거죠. 우월감이라고 이상하게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나 그 언론이나 속성이 좀 비슷해요. 검찰도 수사에서 조지는 걸로 명예를 얻고 덮어주는 걸로 돈을 얻듯이 그쵸. 언론도 좀 비슷해요. 정말 내가 찍은 사람이 정계 은퇴하고 구속되고 했을 때 자기 명예를 얻는 거고 정말 뭐 기업 같은데 안 좋은 부분 덮어주고 하면서 자기네들 이익을 얻는 거고 그 구조가 대한민국 건국이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고 지금 있는 기자들의 상당수가 그런 언론 환경에서 계속 자라왔고 대한민국의 기득권 쪽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변하는 게 원치 않아요. 그 사람들은 결코.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로 무슨 정보 하나 얻어가지고 아파트 좋은 데 사고 자기네들한테 잘 길들여줘서 자기네들이 좋은 기사 써주면 나중에 공천 하나 줄게 이런 걸 원하지 그냥 내가 정론지필을 쓰는 언론인으로서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거 월급밖에 없는 거야. 네. 그걸 원치 않거든요. 결코. 항상 부당이득을 원하거든요. 이 부당이득이 돌아오는 그 고리가 끊어지는 걸 원치 않죠.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진짜 공정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 부당이득을 먹고 자라온 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달갑지가 않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지율이 계속 똑같은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원인을 내가 알아냈어. 의외로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 이런 거는 이해를 못해. 뭐냐면은 지지층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러니까 이슈 때문에 막 이슈 파이팅을 하면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우리 거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는 옛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려면 A라는 세력과 B 세력이 비질이 비슷한 상태에서 좋은 아젠다 내면 지지율이 조금 더 쏠려서 A가 B를 이기고 B가 긍정적인 것을 내서 B를 압도를 하면 A를 압도를 하면
B가 이기는 형태의 이게 가장 건전하게 발전된 민주주의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젠다로 뭐가 먹히는 게 아닌 거예요. 조국 장관 건 때 120만 건의 불리한 기사를 쏟아내지만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안 떨어졌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아젠다 때문에 출렁출렁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민주당의 철통 같은 지지율이 사실상 40%, 문 대통령 지지율도 그보다 한 5%에서 10% 높은 40에서 50%, 국민의 지임은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과학 30%, 그리고 갤럽 기준으로는 15% 20% 정도의 고정된 지지층이 이슈에 따라서 답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게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비교해 보면 더블 스코어하고도 더 남잖아. 그러니까 이 기본 바탕이 움직여 봐야 이만큼씩 움직여서 아무리 해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짐이 여기서 좌절하고 있어야 되느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슈 파이팅하는 사이에 변별력이라는 게 있어. A와 B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좋은 아젠다를 내도 A 성향의 사람은 얘들 말을 듣지를 않아. 근데 평상시 때 둘이 엄청 대놓고 싸워. 내 편이 이겼으면 좋겠어. 내 편이 잘못해도 우리 같은 방송들이 이슈 파이팅 하면서 우리 편 잘못한 건 좀 숨기고 저쪽 잘못한 거를 더 세게 만들잖아요. 크게 확대를 시키잖아. 그래서 마음이 움직일 수 없는 서로 간에 중간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변별력을 없애는 거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똑같은 메시지를 내면서 내가 저쪽에 거부감을 줄여야 돼. 이쪽에 저쪽으로 넘어간 놈이 우리나라에 5명밖에 없는 거야. 진중권, 서민. 어떤 아젠다 이슈를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그 고정 지지층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 모질이들은 계속해서 발목 잡기만 시전하잖아. 이럴 때는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다음 대선까지 자기가 바라보려면 민주당하고 메시지가 똑같아서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를 게 없다는 메시지를 줘야 돼. 이건 나만이 낼 수 있는 해법이야. 근데 그래가지고 김종인이 똑같이 하려고 쇼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있는 장지원부터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보수의 길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 모질이들이 지금 모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해법이지만 절대 할 수 없는 해법이기도 그렇죠. 한 어떻게 거죠. 보면 그러니까 푸나님을 모시고 제가 사내하는 제가 운영할 테니까요. 제가 하도 밥 굶기진 않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정면을 비대인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근데 여론조사 자체도 이제는 그 어떤 당의 지지도를 묻는 게 아니라 이거 비용을 들어서 매주 하는 건데 뭐 정책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묻는 그런 식의 여론조사로 바뀌어야지 너무 구태의연한 그런 여론조사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국진당이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맞아요. 항상 들어가서 보거든요. 저는 민주당도 들어가서 보고요. 민주연구원 들어가서 보고 그다음에 간애들을 여의도연구원 들어가서 보잖아요. 민주당 하는 거 진짜 많아요. 자료 내고 뭔 되고 제공을 해준다. 그걸 누구한테 제공하냐면 민주당에 있는 전국에 있는 의원들이랑 지역한테 다 줘. 이런 자료를 조사하는데 국민의힘은 아무리 들어가서 뭘 찾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어떤 당의 정책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뭐 국회 제출된 법안이라거나 민주당 정책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국민한테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님이 절대적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게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503한테 석패를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었다고. 계속 그려볼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말 그대로 그게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거야. 우리가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변해가겠다는 희망을 주는 건데 얘네들은 하는 거는 발목 잡기하고 최근에 얘네들 정책이라고 내놓은 게 쉬운 해고법이야. 그거 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아 쉬운 해고가 가능한 좋은 나라구나. 그러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냐고. 그게 안 되니까 푸나님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각 부처 장관한테 모든 걸 일임했어요. 다 일임했잖아. 추미애 장관 하는 거에 간섭하나요? 안 하잖아요. 김현미 장관, 국토부 장관에서 안 오고 장관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된 정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신뢰하잖아요.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종전이다.
남북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장관들이 알아서 해. 그거죠. 그게 지도자가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고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이유예요. 네, 결단 내리겠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정교는 비대위원입니다. 아이고. 좋아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하려고 했지만 그걸 왜 모르겠어요. 김종인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인드를. 이분이 우리 방송을 본다는 소문이 있어. 아, 그래요? 해보려고 해도 주호영이 맡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 다음 총선쯤 가면은 진짜 TK 자민련 정도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저도 달라지지 않으면은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는 말하기도 식상할 정도예요. 민주당 하락. 근데 알고 보면 국민의 짐에 더블 스코어보다 플러스 1이 더 많아. 이런 것들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건 진작 됐겠죠.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짚고나면 당 이름 장명 잘못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 때 국민의 짐, 뭐 지금도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국민의 짐이라는 워딩이 안 먹힐 텐데, 우리도 지금 그 사람들 당명 바뀌고 나서 국민의힘이라는 표현을 아예 안 쓰잖아요. 그냥 진짜로 국민의 짐인 거예요. 그냥 옛날 지금도 기득권인 사람들인 거라고. 이 사람들이 긍정적 세력이었으면 국민의 힘을 넘어서 국민의 희망, 이런 식의 워딩이 더 지워졌겠죠. 저쪽에서도 아마 네이밍 하기를 뭐 더듬어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짐이라는 워딩이 이재명 지사 이야기에 발끈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고착화될까 봐. 이 워딩 하나가 그렇게 불리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의 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자기 이야기를 못 꺼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사석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배하는 애들이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거든. 야, 어떻게 네가 국민의 힘을 지지하냐라고 주위로부터 비판과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내재적으로 자기가 난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라고 일배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이념을 더 공고화시켜요.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그렇지만 밖에다가 내가 국민의 힘의 당원이거나 지지자라는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 20대 등의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뭐 20대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5-6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고착화되는데, 지금 현재 20대의 지지율을 10% 미만으로 갖고 가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그게 더 오른답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베 같은 일부 청년 20대들이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건 내버려 둬야 돼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는 당이 국민의 힘이었으면 국민의 힘으로 이름을 바꾸지도 않았죠. 지금 이름을 도대체 몇 번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또 바꾸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이미지 고착화를 안 시키기 위해서 정말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게 새누리당 이후에 지금 이 국민의 짐들의 이름을 바꿔온 지금 역사거든요. 이걸로 좀 해놓으면 1년도 안 가서 또 이미지 고착화 돼버리고, 이걸로 바꿔놓으면 또 1년도 안 돼서 이미지 고착화 돼버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들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헷갈려 죽겠어. 아니, 제가 볼 때는 4월 보선 전에 2월달이나 1월달에 또 한번 바꿀 것 같아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새해 맞이. 그런 것보다 지금 국민의 짐으로 고착화되는 것 때문에 이재명 지사를 계속 때리는데, 얘들 모질이들이 그렇게 때릴수록 국민의 짐이란 말이 더 회자가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냥 뭐 스킵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왜 이렇게 전략이 없죠? 이재명 때리면은 사람들한테 왜 때렸대? 국민의 짐. 계속해서 머릿속에 지금 우리 방송처럼 이재명 지사가 우리 방송 가끔씩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국민의 짐이라는 표현을 했다기보다는 본인도 머릿속에 국민의 짐이란 말이 그냥 계속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그걸 사과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 짐으로 불리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을 돌린 거야. 근데 거기에 국민의 당도 포함되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조선일보랑 싸우는 거 있잖아요.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던 조선일보 참 언론으로 돌아오기를 했더니 악플이 달리더라고.
뭔 악플인 줄 아세요? 언론이었던 적이 없는데 어디로 돌아가냐? 아니 천황폐하 만세 외쳤던 조선일보 참언론으로 돌아오길 악플은 돌아오지 마라. 선풀 아닌가요? 저는 참 언론이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이걸 지적하고 그러니까. 싶었어요. 저는. 이 양반 이거 실수한 걸로 우리가 깔라고 지금 의제를 갖고 왔어요. 참 언론이었던 참언론 적이 없던데 어떻게 돌아오라 그래? 네. 돌아오지 마라 그래야지. 아 정말 이재명 도지사님 실망입니다. 이렇게 하면 혼나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오해받고 참 언론으로 돌아오기를. 아무튼 그 국민의 짐이라는 게 그냥 갖고 가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고착화돼서 부끄러운 당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이미지 좋은 사람은 세상에 찾기 힘들어요. 진짜 참신하긴 한데 이 사람은 정치 경력이 없으면 사람이 안 믿잖아요. 난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코스를 밟았다고 생각하는데 청와대에서 일을 해봐. 비서실장까지 해봐. 국정은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생겼잖아요. 초선인데 당대표 나가서 당대표가 돼요. 근데 초선으로는 구력이 좀 약하잖아. 그런데 그때 당을 개혁해버려.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힘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당대표 물러나고 당을 누구한테인가 맡기죠. 근데 물론 그게 추호 선생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혁신의 이미지를 주고 그리고 어떻게 비교를 하더라도 일반 제대로 생각 갖고 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쪽 세력도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현재 국민의 진보다 더 개혁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혁하기가 더 쉬웠던 거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당명을 지금 서너 번 바꾸는 상태잖아요. 새누리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었죠. 다음에 미래통합당, 국민의 짐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최악의 당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사기꾼들이 이름을 자주 바꾸잖아요. 보면 그 우리 추순실이도 한번 바꿨고 우리 그 어떤 분 와이프인데 아무튼간에 그 김건희. 사기꾼들이 이름을 자꾸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기억해 줄 리가 없어요. 사기꾼보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될 줄 알고 착각하는 거지. 좀 전에 줄리가 묻혔다. 아니 제가 뭐 발음이 이상한가요 제가? 구치혈에 바뀌었어요. 아무튼 그런 거니까 그냥 사람들이 좋게 기억해 줄 리가 없다는 건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 도전 성공. 개명을 해도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듯이 당명만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잖아요. 예.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 인물 그대로 있고 이름만 바뀌고 그러니까 눈속임 하는 거죠 눈속임. 아니, 정말로. 제가 아는 안 된다는 사람이 게 문제죠. 이름을 바꿨는데 다시 원래 이름으로 왔어요. 예.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미래통합당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분 네. 이름 알 것 같아 누군지 잘 가는데 아무튼간에 어디 구민인 것 같은데 그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 짐은 당명을 뭐 공화당 정도나 보수당 정도로 바꾸는 게 가장 그나마 어울리고요. 나머지는 뭐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봐야 차라리 추호당이라고 하든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당명 새로 바꿀 거 없어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게 그 역대 당명 중에 좀 신선했던 것들 중에는 그런 게 있죠. 그 당이란 이름을 안 붙이고 새정치 국민회의 이런 느낌은 괜찮습니다만 옛날에 또 뭐 열린 우리당 같은 경우는 그 당대표나 총재로 안 부르고 의장이라고 부르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도는 좋은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라임 사태의 라임이 아니고 라임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뭐 국민의 암, 국민의 짐 이런 식의 불리기가 딱 좋은 그런 장면은 손혜원 의원한테 물어봤어야죠. 손혜원이 좀 비싸요. 네. 여기 김수민이어서 그런 거야. 싸잖아요. 김수민이 안철수 그 찌끄러기로 있다가 그 홍보회사 그래가지고 그게 근데 제가 볼 때는 격이 좀 있더라고. 내가 볼 때도 그 이번에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디자인 쪽으로 마인드가 떨어지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남은 시간 짧은 시간 남았는데요. 지금 라이브 PD 안 뜨고 있어서 계속 지금 이 실시간 시청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